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건강하기만 잘하다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덧 나이를 먹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있더군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뭐래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버린 것이죠. 그 중에서도 잠은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며 또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도 육체도 붕괴되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면증은 개인에 따라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요인 등 한 가지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의 수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불면증 극복 방법 첫 번째는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꼽습니다. 생각을 떨쳐버리고 잠에 드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만 안내해드리는 대로 차분히 실천해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계 수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10가지 불면증 극복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시작 전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으로 최신 컨텐츠를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머리를 비워라. 불면증 극복하는 법 첫 번째는 마음속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머릿속을 비워야 잠에 들 수 있다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감정적으로 머릿속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면 잠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기에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걱정에 잠 못 이룬다면 때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걱정에 관한 사항, 스트레스 받는 일을 메모지에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건 생각보다 종이에 적어놓으면 단순해지고 또 내려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문제를 정리해 간결하게 적어나가고 적다 보면 생각보다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해결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어지러운 마음과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쓰는 일기가 아닌 걱정거리를 머릿속, 마음속에서 끄집어내 마주하는 일련의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만들어라. 아이들에게 일정한 수면 패턴을 만들어주기 위해 저녁 8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도록 교육을 합니다. 가볍게 동화책도 읽어주고 잔잔한 음악도 더해준다면 아이들은 쉽게 잠들곤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에너지 충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 성인들에게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나는 지금 편히 잠에 들고 아침 5시가 되면 개운하게 일어난다. 위와 같이 자기 암시를 사용해 숙면을 취하는 CEO들이 많습니다. 이는 우리 몸 안의 세포들이 24시간을 기억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따라하는 게 처음엔 어려웠지만 반복하다 보니 놀랍게도 알람 없이 정확한 시간에 눈을 뜨게 되더군요.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세포가 기억하게 만들면 숙면을 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해라. 쉽게 잠들지 못하신다면 잠들기 전 완충지대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취침 1시간 전 컴퓨터로 하는 업무나 게임도 다음날을 위한 활동 계획도 미리 끝내야 합니다. 격한 운동도 취침 전엔 좋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같은 시간 잠을 자더라도 깊고 빠르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활동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이어지면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취침 1시간 전엔 단조롭고 차분한 활동이 좋습니다. 독서나 잔잔한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심호흡 등이 숙면을 돕는 활동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선행되고 몸 또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활동까지 이어지면 불면증 극복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전자기기를 침대에 두지 마라. 요즘같이 스마트폰으로 참 많은 일을 하는 시대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 핸드폰으로 각종 SNS며 유튜브, 기사 등 소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잠에 들지 못하고 자고 나서도 피곤이 더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폰의 첨색광은 수면을 방해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도 뇌가 쉬어야 하는 수면 시간에 오히려 뇌를 혹사시키는 일이 됩니다. 딱 하루만이라도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누워 잠에 들어보신 분들은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 되면 자세에 따라 불면증도 문제지만 어깨, 목 통증으로 이어지는 삼중고에 빠지게 됩니다. 할 일이 있거나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은 잠들기 30분 전 미리 다 해두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라. 작은 빛이나 소리에도 잠들지 못하는 예민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잠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창문 밖의 가로등이나 도심에 꺼지지 않은 불빛을 차단하기 위해 두꺼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해 빛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적으로 차단하는 게 어렵다면 눈가리개나 이어플러그를 사용하는 것도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서 온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수면의 가장 적절한 온도는 18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잠들기 적합한 온도와 환경을 미리 파악하고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침대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이불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환기를 시킨다거나 하는 작업들은 잠들기 최소 30분 전 미리 마무리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라. 저녁 식사는 가볍고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위가 충분히 일한 뒤 수면 시간에 같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쌀귀리 및 유제품을 먹으면 잠자고 싶은 욕구를 증가시키는 화학 물질이 생성되니 저녁 식사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차가운 음식이나 맵고 짜고 과하게 단 음식 등은 피해야 합니다. 과식도 좋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탈수 상태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깨거나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낮잠을 자지 마라. 특히 수면장애,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극한 상황에 놓인 게 아니면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밤에 잠드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날은 낮잠으로 잠을 보충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낮잠을 자고 나면 밤에 잠들기 더 어려워지니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정한 수면 패턴이 만들어질 때까진 어렵더라도 낮잠을 최대한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 머리만 대면 잠들 수 있는 분들은 낮잠을 자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수면장애가 있으셔서 저녁에 잠 못 드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이야기니 참고 바랍니다. 침실에 시계를 두지 마라. 잠드는 시간이 몇 시인지 내가 지금 몇 시까지 잠 못 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중 침실에 시계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잠들려고 노력하는데 잠에 들지 못했다고 자꾸만 시계를 보는 것은 조바심을 느끼게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다 맞춰놓고 도리어 걷어차는 꼴이 됩니다. 침실에서 시계를 치우셔야 합니다. 알람이 필요하다면 시계를 볼 수 없도록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전자시계 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충분한 알람 기능을 대체하지만 아직도 시계를 침대 곁에 두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지 않다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라. 잠들려고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자기 위해 고통 속에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때 스마트폰을 보고 또 TV를 시청하는 등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이때는 앞서 3번에서 말씀드렸던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책을 읽는 활동이 가장 좋은데 역시 스마트폰으로 보는 전자책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90분에서 100분 사이에 한 번씩 피곤이 몰려와 잠에 들기 좋은 몸 상태가 됩니다. TV를 보다 소파에서 잠에 들었던 기억들이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들어야겠다 하시며 일어났을 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고 잠 못 드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피곤이 몰려와 나도 모르게 잠이 들 것 같은 상태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잠자리에 들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TV를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활동으로 만들어진 피곤이 아닌 책을 읽거나 하는 등의 활동 중 찾아오는 피곤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약물에 의존하지 마라. 수면제는 항상 최후의 수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날이 반복된다면 수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을 찾아가면 무조건 약물을 처방하는 과정부터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가벼운 경우는 마음이나 머릿속이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이는 혼자서도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몸에 문제가 발생해 생기는 수면장애는 약물을 처방해 해결해야 합니다. 통상 일주일에 3일 이상 불면증에 시달린 게 3개월 동안 지속된다면 상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수면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의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불면증은 병중에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저도 3개월쯤 해가 뜰 때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어 1시간쯤 자고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반복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을 붙잡고 잠자리에서도 생각을 거듭하며 내려놓지 못했던 시기가 그랬습니다. 이때 잠에 들고 싶어 술을 마시는 등 바보 같은 행동도 많이 해봤었는데 결국은 몸까지 망가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니 반응 견디지 못하겠더군요.
정말 많은 걸 시도해봤고 결국 지금은 저만의 루틴을 찾아 어디서든 머리를 떼고 5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사항들 따라해보시면 확실히 효과 있으니 하나씩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른 인사로 마무리해봐야겠네요. 모두들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불면증 극복하는 법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